타입인 BL 타입에서도 바이러스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H닥하고 DNMT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 H닥,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유산균을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요하다 하면서 먹으라 하고, 저희 환자들 거의 대부분 먹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끄는 거예요. H닥이에요, 요거. H닥. 저게 삼중음성 유방암 때는요, 이런 유전자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런 유전자들이요. 그래서 저걸 끄는 게 우리 NK협이 저걸 끄는 거예요. NK협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환자들 보면은 요 임렌스, 키스칼리 먹고 있는 분들 많죠. 그분들은 이 타입이나 아니면은 이 타입이었다는 뜻인 거예요. 어떤, 그 면역 항암제도 어떤 삼중음성 유방암에 면역 항암제를 쓰고 어떤 타입에는 안 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타입에 쓰는 거죠. 면역 조절 때문에 잘 안 나왔던 타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알아둔다면 NGS하고 합치면은 또 다른 치료법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약을 못 찾더라도, 약이 없더라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삼중음성 때, 이게 이제 현대학적 치료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미 수술 다 하는 분들이 많았을 테니까. 근데 이 조직검사 할 때 주의를,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은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 여기 풍선이에요. 삼중음성 유방 암덩어리란 말이에요. 여기다 구멍을 뽕 냈어요.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 암 조직이 바늘 들어간 자리를 통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바늘을 넣었다가 뽑잖아요. 뽑고 나면 이 바늘이 빠져나가면서 지나간 길에다가 암세포 다 묻혀놔요. 근데 삼중음성 유방암은 워낙 빨리 큰단 말이에요. 빨리 커버리니까 조직검사하고 나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그 암이 갑자기 조직검사하고 나니까 부쩍부쩍 크더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수술하기 전에 수술할 수 있는 암덩어리였는데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삼중음성 유방암들은 혹시라도 주변에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이미 다 그 과정을 거쳐 와버렸기 때문에. 주변에 오면은 조직검사하면은 저는 환자들한테 미리 상담하는 분들한테는 날 잡아놓고 조직검사하라고 그래요. 날 잡아놓고. 왜냐하면 그만큼 빨리 커버려요. 삼중음성. 그래서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조직검사하고 나서 암이 커질 수 있는 것 때문에 경고가 엄청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때 무조건 수술을 안 하면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는데 뭔가 치료를 해야 돼요. 항암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어떤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를 하든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삼중음성은 빨리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치료 진행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술이라든지 근데 수술 같은 거 빨리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항암도 날 받아갖고 하니까 조직검사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수술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한 달 넘어요. 근데 외국의 논문들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조직검사하고 일주일 이내에 수술하라고 돼 있어요. 일주일 이내에 수술하라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일주일 이내에 수술해 준 데가 거의 없죠. 그러려면 어때요? 면역을 급하게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면역을. 삐져나온 놈들의 면역세포가 가서 쫓아가가지고 잡으라고 말이에요. 그거라도 해야 한다고 말이죠. 다음에. 자, 그러면 그 현대의학적인 방법은 저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거, 통합의학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우리 삼중음성 유방암에 우리가 그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가지고 치료가 다 안 된다. 그건 왜?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줄기세포가. 그러면은 이 줄기세포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고 말이에요. 줄기세포를 잡을 수 있는 게. 줄기세포를 잡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내과 면역세포예요. 내과 면역세포가 정상적인 기능만 하면은 줄기세포를 잡아요. 그런데 되게 우리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일반적인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과 면역세포가 내과 암을 못 잡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우리 그 코로나 때 바이러스를 잡는 게 우리가 뭐 백신 나오잖아요. 그건 면역이잖아요. 백신.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를,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항체를 만든 거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우리 면역세포가 출동을 해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세포 출동하는 거나 암세포에 대해서 면역 출동하는 게 같아요. 그래서 이게 T림프구가 하는 거예요. T림프구가. T림프구가 바이러스하고 그 다음에 이 암세포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서 공격을 해요. 왜? 모양이 너무 눈에 띄게끔 차이가 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간첩이 오는데 북한에서 우리 간첩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잘 못 찾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 러시아에서 간첩이 들어왔다. 그러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바로 띄죠. 그 바이러스는 러시아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오면은 똑같잖아요. 구분이 안 되면 못 찾는 거예요. 그 우리 면역세포가 딱 그런 꼴이에요. 러시아에서 오면은 간첩은 바로 잡아요. 근데 북에서 오면 못 잡는 거. 그러면 북에서 온 사람의 뭔가 특징을, 예를 들어서 말을 시켜보면 말투는 다르잖아요, 약간.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사지. 우리 면역세포가 고도화해야 돼. 그래야 이 암세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중음성 유방암에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다 하고 나면은 남아있는 암세포를 잡아야 되는 것은 가장 큰 게 내과 면역세포예요. 내과 면역세포.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면역항암제가 나오기 전에는 대학 교수들이 면역이란 말도 꺼내지는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놈은 면역이 암을 잡아.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면역항암제가 나오고 나니까 교수들이 면역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강조를. 그런데 또 뭐냐. 면역항암제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게 아니고 내과 면역세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삼중음성 치료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내과 면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이다 그러면은 면역은 무조건 높이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높여가지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높여가지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거꾸로 돌려봐봐요. 거꾸로 하나만 돌려봐요. 하나 더. 그 앞에. 그냥 면역을 높이잖아요. 요 타입 있죠, 이 타입. 아까 면역항암제 쓴다 했잖아요. 이 타입에다가 요거 안 쓰고 그냥 면역 올려주잖아요. 면역 막 NK세포 활성화시켜, T림프구 활성화시켜주고, 예, 막 병력 숫자 늘려주고, 백날 해도 이 암은 절대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요. 왜? 암세포 옆에 딱 가면, 암세포가 면역세포한테 넌 나하고 친구야. 이래 버리는데, 뭐. 그럼 공격 안 해요. 공격 안 해. 그리고 이 타입도 그래요. 이 타입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게 절반이에요. 절반에서 면역세포가 기능을 못 해요. 그럼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우리 삼중음성 유방암에 면역의 치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면역세포가 큰 힘을 발휘를 못한다면은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면역 치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적으로 그러는 게 항산화, 해독 잘 돼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항산화, 산성화가 삼중음성 유방암에서는 산성화가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산성화를 하면은 그냥, 내가 그 일반적인 내 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산성화 하면 안 좋다더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 그래서 치료하는데 산성화가 뭐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런데 삼중음성 유방암에서는 몸이 산성화가 되면 치료는 안 돼요. 치료가 안 돼. 왜냐하면 산성화가 된 상태에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 공격을 못 해요. 공격이 안 돼. 왜냐하면 산성화된 상태에서 암세포는 환경 자체가 지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 바운드, 산성화된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어느 것도 지를 공격할 게 없어요. 어느 것도. 그래서 산성화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래서 통화막질 치료할 때 산성화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오. 아까도 봤지만은 H닥이라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은 어디서 출발해요? 면역이, 우리 몸에서 면역이 출발하는 것은 장이에요, 장. 장에서 우리 몸에 면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장이 나쁘면은 면역은 엉망이 되게끔 돼 있어요. 면역이. 그래서 이런 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암이 만들어진 거고, 암 중에서도 어때요? 또 더 힘든 삼중음성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교정을 해야 돼. 근데 교정을 하는 게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자연치유 개념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맞춰서 치료하는 게 통합의학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면역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장 교정을 꼭 해야 돼. 그래서 저희 환자들한테 내가 NK엽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는 장을 교정을 하면서 H닥을 끄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유전자, 아까 유전자 있잖아요. 제가 NGS 검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NGS 검사를 해가지고 나와서 변이 된 거. 그 중에서 보통 우리 NGS 검사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아마 변이 된 게 한 20, 30개는 최소한 나와요. 유전자들이 20, 30개. 그 중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다 접근은 안 돼요. 그래서 막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어떤 식물성 그런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써야 돼. 그러니까 유전자 공격도 하고, 그 다음에 면역을 분석해가지고 면역으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몸 바탕이 되어 있는 산성화를 교정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PCR은 이미 우리가 수술하면서 나온 거니까 NGS 검사를 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NGS 검사는 교수들한테 가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분석은 제가 해드리니까. 그 다음에 램 테스트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어때요? 음식이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음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음식이 약이 돼야 돼. 그리고 음식이 내 거 면역을 올려야 돼요. 하루에 3번씩 먹잖아요. 이건 밥은 안 빼먹고 다 먹어요. 예? 약은 끄떡하면 빼먹어. 그런데 이건 안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을 어떤 것을 먹어야 될 건지 우리가 책 찾아보고 뭐 방송에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책 보고 오랫동안 방송 들으면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안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제자리에 와 있어. 뭘 먹어야 될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미가 좋다. 현미 좋다 하잖아요. 현미 오랫동안 먹으면 위 나빠진 거 알죠? 위 나빠져요. 현미 오랫동안 먹으면. 그래서 위암 환자들은 현미 안 좋은 거예요.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뭐 책에 나와 있는 게 다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먹는 게 정말로 나한테 내 거 면역을, 예를 들어서 마늘이다. 마늘 같으면 어때요? 마늘. 우리가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잖아요. 그죠? 마늘이 1번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마늘이
우리 환자들 면역을 올리는 거는 한 60에서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 70%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10명에 6명 내지 7명은 효과가 있는데 3명 내지 4명한테는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늘이. 그러면은 내가 연락이 못 써. 암은 우리가 몇 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 한 번 앓고 나면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연습할 시간도 없어.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그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책 봐도 소용없어요. 방송 봐도 소용없어요. 요즘에 방송은 PPL이 더 많아가지고 정말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6번째 램 테스트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 왜냐 이거는 본인의 혈액을 가지고서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를 그대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늘을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검사를 하면 누구는 먹어도 되고 누구는 안 먹어도 되고 이걸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토마토를 검사를 했다. 그 토마토는 누구는 먹어도 되고 누구는 안 먹어도 되고 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검사를 우리 환자분들이 전부 다 받으면 자 내 음식이 바로 약이 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면은 저 위에 4번에 있는 후속 유전이랑 치료를 같이 겸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NGS 검사한 거하고 이거 맞추면은 바로 치료 방법이에요, 이게. 약을 먹고 무슨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해야만 치료가 아니에요.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이게 잘못된 생각이 거창해야 치료가 된 줄 알아요. 수술, 치료죠. 항암제 치료죠. 그런데 내가 먹는 음식, 치료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일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 그 다음에 또 이런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은 이 혀가 주인을 가만히 안 둬. 예? 어떤 거 먹어야 한다고 해놓고 놨는데 혀는 안 그래. 당장에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유혹이 가요. 그래서 먹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결과지를 딱 보고 나면은 아 이거는 나한테 안 좋다 좋다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안 좋다고 나온 것은 안 먹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램 테스트를 받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토케미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면역하고, 그 다음에 장하고, 그 다음에 산성화하고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역을, 우리 이제 이 3중 음성 때 이제 면역을 무조건 높이는 게 좋은가? 이거를 우리 환자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면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면역이 하나가 아니에요. 자, 면역하고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면역 세포들이라는 게 있어요. 백혈구 중에서 암세포에 관여되는 게 T세포, NK세포. 이게 이제 주가 돼요. 이런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암을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자, 나라로 따진다면 군인이나 경찰들이에요. 우리가 나라 국방을, 국민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휴전선 있잖아요. 휴전선이 장이에요. 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암은 휴전선에 있는 것보다는 후방에 어느 한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간접들이라고 생각해야 돼. 네. 근데 우리가 그 면역 세포가 우리가 면역이라고 해서 힘이 아니에요. 절대. 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된다. 예? 잘 먹어야 되고 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면역이 올라간다. 그 비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운동선수들은 암 하나도 안 걸리게 해요. 운동선수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일반인들보다 더 암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활성산소를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활성산소를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가 이제 비유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방, 나라를 지키는 거하고 내 몸에서 면역세포가 나를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념이. 자, 그러면은 우리 NK세포는
나라로 따지면 경찰들이에요. 경찰들은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해요. 군인들이 평상시 때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는 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적이 들어왔다는 어떤 신호가 있으면 그 지역에 예? 뭐 계엄이 발표된다는 해가지고 군인들이 근무를 하지만 평상시 때는 군인들은 근무를 안 해요. 경찰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경찰들이. 그래서 NK세포는 경찰이에요. 그 다음에 T세포는 군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NK세포 액티베이션이라는 것은 자, 봐봐요. 군인들이 제대로 나라를 지키려면 우리나라 병력 숫자가 있잖아요. 많아야 되겠죠. 병력 숫자가 많아야 돼. 이게 두 번째예요. 요거예요. 요거 검사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인들이 훈련을 잘 싸워야 하잖아요. 각각의 병사가. 그럼 훈련이 잘 돼 있어야 하잖아요. 훈련 정도를 보는 게 이거예요. 이거 검사,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혈액 검사로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CD3라는 것은 뭐냐면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잖아요.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군인들은 총 들고 싸우는데 어떤 군인들은 총을 안 들어요. 그냥 뭐 운전병들, 취사병들 총 안 들잖아요. 그러면 총 안 드는 병사들이 많으면은, 예? 이거는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투력에, 그러니까 전투병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CD3예요. 이게 비율이에요. 이게 양성이어야 돼요. 이 양성인 게 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면역 정도예요. CD4하고 CD8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 수치가, 저 비율이 높으면은 면역 기능은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저 비율이 낮아야 돼요. CD8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면역이, 전반적인 면역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이거요. 산성도. 산성도는 암세포가 왜 젖산을 많이 만들겠어요? 아주 우리가 포도당을 이용한 대사는 아주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암세포는 젖산을 이용을 안 하면 암세포가 살기가 어려워요. 왜? 지는 젖산을 많이 만들어가고 지 주변에서 산성화를 만들어 놔야 돼. 아까 이야기했죠. 산성화가 되어야 면역세포들 공격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산성이 많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지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암일수록 산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3중 음성암은 악성도가 높은 암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이 산성화가 되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침을 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체크를 하면 돼요. 체크를 해가지고 그 산성도가 6.7 이하면은 산성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 30분 지나가지고 검사했을 때는 7.0 이하면 산성화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을 수시로 검사를 해보는, 우리 병원에서는 지금 우리 환자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거를. 근데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맨 밑에 있는 것, 산성도만 고쳐도 면역은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의학적인 방법에서 이 면역이 중요한데 이 면역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중에서 내가 어느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어느 게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거 검사해보면 4천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고, NK 카운트도 뭐 프로테이지가 뭐 25%, 30% 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면서도 암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그 정도 되면은 병력도 좋고 훈련도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나라로 따지면. 나라로 따지면. 그런데 어때요? 암은 있어. 그러면은 면역, 이런 사람들한테 면역 높여봤자, 높이면 높일수록 암이 더 잘 클 수도 있어요. 왜? 많아지니까 암세포, 여기 암세포 있으면 갖다 붙어요. 막 잡으려고. 막 면역세포 갖다 붙거든요. 붙는데 암세포는 안 죽어. 그럼 면역세포들이 붙으니까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있으니까 다른 면역세포가 여기서 공격할 틈이 없어. 암세포는 저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을 높이면 높일수록 암은
더 빨리 커버리는 거예요. 그럼 면역을 높여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 면역을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 그 산성도가 잘못됐다. 아니면은 이런 CD4가 높았다. 그 다음에 CD3가 낮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냥 면역 높인다 하면은 가서 어디가 기능식품 뭐 사서 뭐 AHC, 뭐 후코이단 막 사서 무턱대고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높여야 좋을지, 높이면 안 될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거는 도움이 뭐에 돼요? 그냥 사이코세라피. 기분만 좋아요. 내가 면역 치료 받았다.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분석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들 꼭 해야 한다는 거냐면, 악성도가 높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악성도가 높으니까 이 암을 잡으려면은 내 것 면역을 무조건 살려내서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꼭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검사들이 다른 병원에서 특히 이거라든지 이런 검사 라든지 그 몇 가지 이런 검사들을 잘 안 하고 분석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건 꼭 해야 돼요. 꼭 하셔야 돼.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그런 통합의학적인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대의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통합의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한테 맞는 것을 딱 틀을 짜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내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틀을.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자연치유적인 접근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일단은, 암은 모든 암 환자가 그러겠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바로 면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면역세포들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이유도 잘 몰라요. 이유도 모르는데, 면역세포가 어떨 때는 공격력이 확 좋아져요. 그런데 어떤 때는 면역세포가 공격 안 하고 다 쉬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왜 그런지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잘 돼.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때요?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면역 억제예요. 예?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면역이 떨어져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올라가는 게 부교감신경. 그 다음에 긴장 상태가 되면은 교감신경이에요. 이게 부교감신경 상태. 그러면은 사람이 쫙 늘어져. 그 잠도 잘 와. 그 마음도 편해. 예? 이런 상태. 그 다음 혈압도 안 올라가. 예? 이런 상태가 부교감 상태거든요. 그래서 잠이 잘 자. 이때가 뭐냐면 면역이 올라갈 때예요. 면역이 올라갈 때.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되게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 걸리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느냐를 검사를 꼭 해요. 대부분이 그때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이야기 해요. 내가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생겼다. 근데 암이 생긴 건 아니에요. 암은 벌써 이달에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한 10년 내지 15년 전에 이 암은 출발한 거예요. 대신 하다가 내 거 면역 상태가 좋으면은 이 암은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갑자기 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때 면역이 떨어지면서 가만히 있을 암이 확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가만히 있어야 할 암덩어리를, 그거는 뭐냐면 면역하고 균형이 맞았어. 암세포가 10개가 크면 면역세포가 10개를 죽여. 그 다음 100개가 크는데 100개를 죽여. 그러면 암 사이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면역이 100개가 크는데 50개밖에 못 죽였어. 그럼 50개 맞고 커버리는 거예요. 그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은 되게 보면은 실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암이라는 것을 받으신 분들이지만 일반인들 중에서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발견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발견되기 전에 이미 다 죽어버려요. 크다가 다 죽어버려요. 크다가. 근데 이 발견이 된 사람들은 한마디로 면역이 잘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발견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돼. 근데 사실 스트레스 관리가 엄청 힘들지요. 왜? 암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외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비워야 돼.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우려면 잘 안 비워져요. 그러면 노력을 해야 돼. 내가 그냥 스스로 노력하고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심신요법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환자들한테 심신요법을 하라 하면은요, 다 도망가요. 도망가. 잘 안 해. 여기서도 뜨끔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뜨끔한 사람들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근데 심신요법은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암 환자들은 내가 암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꽉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응어리가 잘 안 풀려. 근데 그걸 풀어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좋아져요. 그걸 풀어낸 사람들은. 근데 절대 내가 낫지 못할 거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래돼가지고 내가 무슨 암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1년 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친구한테 돈을 3억인가를 빌렸는데 이 친구가 떼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쫄딱 망해버렸어. 그래갖고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는데 그냥 상담을 하니까 그래, 예? 내가 왜 암에 걸렸느냐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돈을 뜯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대. 그게 암에 걸렸대. 그래서 그 사람이 친구가 돈 준다고 하더냐, 이렇게 준다 말을 안 한대. 응? 그러면은 잊어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 못 낫는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상담을 했어요. 잊어버렸느냐, 안 잊어버린대. 자, 그러면 당신이 어쨌든 암은 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낫겠느냐. 당신이 낫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돈을 받으면 낫겠대. 그 사람 돈 주겠냐, 그 말이라. 근데 그 집착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환자만 그렇지만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집착을 버려야 돼. 본인이 버리려면 안 버려져. 안 버려지면은 심신요법을 해요. 심신요법을 하면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해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리고 이 심신요법은 장기로 해야 돼. 장기로 해야 돼. 장기로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하잖아요. 제가 전에 심신요법 하면 일단은 한 달은 무조건 하자 하잖아요. 한 달 안에 효과 안 난다. 아예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딱 시작하죠. 일주일 되면 10명 하면 5명 떨어져 나가요. 왠지 알아요? 효과가 없더라 이거예요.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한 달 가잖아요. 한 달 가면 1명 남아요. 효과 없다 하면서.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6개월 해야 한다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는 내가 6개월 한다면 다 도망가 버려요. 서양 사람들은 6개월 한다고 6개월 해요. 6개월 동안에 떨어져 나가지도 않을 분들은 효과가 있다 없다 말을 절대 안 한대요. 6개월 동안 일단 하면 뭐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빨리 가난을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치료하는 데는 영 형편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산성화 있잖아요. 산성화 내가 또 강조를 해요. 산성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생활 습관은요, 이 집착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특히 뭐냐면 저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 정리 정돈을 그 다음 뭐겠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말아예요. 하라가 아니고. 왜냐?
정리정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어디 어지러져 있는 꼴을 못 보는 거라. 어지러져 있는 꼴을 못 봐. 내가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매우 좋은 사람들 별로 못 봤어. 그 다음에 병원에 올 때 내 거 검사 자료 가지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할게. 나 그 자료 가지고 오면은 저는 경계를 해요, 먼저. 내가 경계를 해요. 이야, 이 사람하고 또 얼마나 씨름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일만 틀려도 왜 내가 일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가지고 따져요. 그러면은 안 나와. 자, 오늘 검사해보니까 일이 올라갔어. 오늘 저녁에 잠 못 자. 왜 일이 올라갔을까? 왜 일이 올라갔을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설명해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도 또 물어봐. 왜 일이 올라갔느냐? 그래서 어느 범위 내는 올라갈 수 있다. 또 기계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암 환자는 규칙적이면 별로야. 그러니까는 다 규칙적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정리 정도, 각 맞추는 사람들. 전에 우리 신경외과 교수 한 분이 뇌암에 걸려갖고 있어요. 요번에 건국대 옛날 교수였는데, 뇌암 치료하시는 분이었어요. 유명하신 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요거 맞춰요. 이렇게. 딱 맞춰놔요. 자, 내가 이런 밀어넣잖아요. 그럼 또 갖다 또 맞춰요. 이거 안 맞으면은 그걸 다른 일을 못 해요. 그걸 맞춰야 돼.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애들은 어떻느냐고 물어봤어요. 애들이 아버지한테 접근을 안 한대. 그분이 뭐냐면 레지던트라 내 문고리 잡고 열어주라는 사람이었어요. 안 돼요. 그런 게. 그래서 이게 너무 소심한 것도 안 좋아요. 암 환자 소심하면 안 돼. 소심하면. 대범해야 돼. 대범하고 털털해야 되고. 털털해야 되고. 어디가 먼지가 좀 쌓여 있어도 닦지 마요. 닦지 말고. 그 먼지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요. 앉아도 되고.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식사 같은 것은 딱 맞춰서 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 같은 것은 있잖아요. 음식을 불규칙하게 먹는 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면 규칙 먹으면 우리 몸에서 생리적으로 우리 주인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밥을 먹더라. 그러면 미리 안에서 그거 소화시켜서 준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6시에 먹다가 어느 날 8시에 먹다가 6시에 평소에 먹어요. 그 6시에 지금 준비해놨어. 그거 안 먹어버려요. 그럼 유사 몽땅 나왔다 위만 헐어버려요. 예? 그 이제 8시에 먹어. 근데 느닷없이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6시에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뭐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해야 될 부분 그래 해야 돼. 그렇지만은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내 생활 습관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생활 습관이 뭐가 잘못된 게 있는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상담을. 본인들이 잘 몰라. 본인들은. 근데 내가 한번 써요. 제가 그래서 전에 우리 설문지를 우리 환자들한테 드려요. 근데 저도 요즘에 안 주거든요. 안 주는 게 왜냐면 안 쓰니까. 요만하 해가지고 주었거든요. 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써. 귀찮다고 안 써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쓰면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생활 습관하고 관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운동도 어떻게 보면은 산성화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산성화를 막는. 운동을 함으로써 노폐물 같은 거 땀으로 빼고, 그 다음에 호흡으로 빼고,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산성화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막아주는 거. 산성화를 또 막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물 있죠? 그 물. 그 물이 일반 물이 아니에요. 이게 풀빛산이라는 거예요. 풀빛산이. 미네랄이 가장 우리 이 자연계에 있는 미네랄 중에서 우리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미네랄이 히토류예요. 우리가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데만 히토류가 아니고 이 우리 인체도 히토류가 엄청 중요해요. 히토류는 그 아주 희귀한 미네랄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적은 미네랄들. 근데 이 미네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몰라. 하지만은 이런 경우를 썼을 경우에 암을 억제하는 힘이 아주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런 미네랄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풀빛산이에요. 그래서 원래 풀빛산이 인도에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인도 그 히말라야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만 년 동안 그 화산재 녹아가지고 부식이 돼서 그래서 풀빛산을 다른 말로 하면 부식토예요. 부식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우리 그 정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먹으니까 많은 질환들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풀빛산을 실라짓이라고 그래요. 실라짓. 그 인터넷 찾아보면 실라짓이라고 하고 제품이 많이 나와요. 그게 풀빛산이에요. 풀빛산. 근데 이게 히말라야 이런 데서 나온 것은 천연으로 되어 있는 진짜 좋은 것들은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고 지금 나와 있는 풀빛산 요즘에 그 광고 풀빛산 샴푸 같은 거 나오죠. 샴푸 광고 본 적 있어요? 풀빛산 샴푸 나오잖아요. 그래서 탈모에 많이 쓰고 하는데 이건 전부 합성이에요. 풀빛산. 근데 이 물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풀빛산은 실제 못 먹어요. 왜? 중금속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음료수 중에서 최초로 FDA 통과된 거예요. 미국 FDA. 그래서 미국 FDA에서 허가 기준에서 거기에 보면은 미국 FDA 보면은 이 면역에 대해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빛산 워터가 우리나라에서는 FDA 최초로 되어 있는 거고 유일한 풀빛산 제품이에요. 천연.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성화를 막아요. 미네랄들이 우리가 알칼리 미네랄이든지 알칼리토 미네랄들 이런 부분들이 미네랄은 우리 몸을 산성화해서 알칼리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같은 걸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들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산성화를 막아주는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산성화. 우리 스트레스가 되면 산성화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 습관이 있잖아요. 음식 습관에서 삼중음성 유방암, 줄기세포암이랬잖아요. 줄기세포암은 뭘 가장 활성을 시켜놓냐면요. 포도당 대사를 활성을 많이 시켜놔요. 엄청나게 포도당 대사를, 그래서 뭐 엠토르라는 유전자라든지 포도당 대사를 빨리 하게끔 만드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놓은 게 되게 줄기세포암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암보다도 우리가 포도당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저탄고지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저탄고지인데 이 고지가 저탄이고 탄수화물이 적게 고지방이잖아요. 근데 지방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육식성으로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내가 뭐냐면 저탄고지 해놓고 그 옆에다가 또 지방을 억제하라고 써놨어요. 지방을 육식성으로. 그러면은 이 저탄고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요거 저탄고지. 고지가 뭔지 아세요? 식물성 오메가3 같은 거 있잖아요. 오메가3 같은 거 이건 많이 먹고 오메가6도 좋은데 오메가6는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6는 줄여야 되고 오메가3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들 꼭 실천해야 될 게 이 고지를 하려면은요 지방이잖아요. 지방. 근데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돼요. 식이섬유가 고지가 돼요. 우리가 그 야채 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식이섬유. 채식을 많이 하면은 고지가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이해돼요? 되는 분. 이건 나한테 배워서 그래요. 안 되는 분. 고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식이섬유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효소는 이걸 갖다가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식이섬유가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거를 단쇄 지방산으로 바꿔요. 단쇄 지방산. 단쇄, 짧은 지방산으로 바뀌어버려요. 식이섬유가 지방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방산은 지방이잖아요. 지방이죠? 단쇄 지방산. 근데 그 단쇄 지방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방 역할도 하지만 단쇄 지방산이 줄기세포 유전자를 꺼요. 아까 말한 H당 유전자를 꺼요. 그러면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고지가 돼요. 지가 되면서 유전자를 같이 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려면은 하루에 이 논문에 나온 거 보면은 하루에 400g 이상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400g이면 여러분들 못 먹어요. 너무 많아서. 400g 먹으면 야채로 따지면 한 이만화 되겠죠?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했던 거죠. 이거를 400g을 어떻게 해서 먹을 건가? 근데 우리 식물이 이만큼 되지만은 이거 동결건조 하면은요, 얼마로 줄어들어요?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400g에 40g으로 줄어들어요. 물이 90%거든요, 식물에. 물 쫙 뽑아버리는 거예요. 40g. 그럼 40g이면 40g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먹던가. 아니면은 저는 그래서 아예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동결 건조를 하고 나노로 분해하면은 흡수율이 한 5, 60배는 늘어나버려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12g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식이섬유로 식물로 따지면은 한 600g 정도 돼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다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실제 우리 병원에서는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만드니까 돈이 너무 비싸게 쳐가지고 실제 우리가 판매용은 못하고 그냥 우리 환자들한테 그냥 먹을 때 주는데 우리 환자들이 그것도 안 먹은 사람들도 많아요. 비싸게 주고 만들었는데 안 먹은 사람들을. 근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고지예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세요. 저탄 고지가 여기서 돼요. 그냥 저탄 고지라 하면요, 이게 그냥 육고기 많이 먹으면 비계, 삼겹살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된다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탄 고지는 그래서 저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고지방식이 삼겹살 이런 것은 줄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아까 말했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돼요. 근데 3중 음성 유방암은 한 가지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또 특히 우리가 자연치유 하는 분들 중에서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자연치유 하는 분들은 자연치유라는 건 뭐예요? 내 몸 관리예요.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바탕이에요, 바탕. 제일 기초. 근데 내가 지금 암덩어리가 내 몸에 생겼어. 지금 급해. 뭔가 빨리 불을 꺼야 돼. 근데 갖다가 물 호스로 빨리 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 밑바닥에다가 어때요? 밑바닥에 왜 불이 했는가? 예? 그거 분석하고 하고 있으면 저 위에서 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냥. 근데 자연치유 하는 분들이 되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연치유 하는 분들은 자연치유는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없어요. 하지만 속도가 늦어요. 홈이나 곡괭이로 파는 거예요. 곡괭이로. 근데 암세포가 어때요? 덤프트럭으로 갖다 붓고 있어요, 지금. 암을. 덤프트럭으로 붓고 있는데 홈이나 곡괭이가 긁어내면 긁어내서 암성이 나오긴 나오죠. 하지만 갖다 붓는 덤프트럭에 그게 더 많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덤프트럭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수술이나 항암 해서 포크레인을 집어내주라고 말이에요. 그건 포크레인.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포크레인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포크레인은 섬세하지는 못하죠. 저 밑바닥에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 제거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어때요? 통합의학적인 방법이라든지 자연치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밑바닥에 또 암을 만드는 것을 못 만들게 하잖아요. 만들어지는 것을. 그러면 만들어지도록 하는 내 환경, 이 부분을 개선해 줘야 돼. 그래서 같이 삼박자가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삼중 음성을 낳아야 되겠다. 이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건데, 삼중 음성을 내가 정말 치료를 하면은 요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에서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몇 가지 지나갔어요.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죠.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치료도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다른 암보다도 가장 빨리 시작해야 되는 암이 삼중 음성이에요. 그것도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지나가셨고요. 그 다음에 조직검사 빨리 해야 되는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지나갔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제가 암에 대해서 많은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제가 강조하자면 유전자 분석을 정말로 해야 돼요. 유전자 분석. 그래서 NGS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면역 검사 해보지 않은 분들이 태반이에요. 면역 분석해야 돼요. 면역 분석. 그 다음에 쉬우면서도 가장 큰 치료가 산성화 막는 거예요. 아까 내가 다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산성화를 꼭 막아야 돼요.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라는,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라는 거, 이런 것들도 산성화를 막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채식을 많이 하고, 특히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칼륨.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예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게. 네? 뭐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바나나라든지, 그 다음에 비트라든지, 그 야채 종류는 대부분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먹으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칼륨 많은 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NGS 검사를 하게 되면 파이토케미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고, 근데 음식만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기능식품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기능식품을 선택을 해서 그 유전자에 맞춰가지고 기능식품들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는 기능식품이 안 나와 있는 거는 특정한 음식들을 추가로 많이 먹어야 돼요. 추가로. NM23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운지버섯을 많이 먹어야 된다든지, 어떤 유전자를 특별하게 끄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중 음성에서는 현대의학에서 찾지 못하고 자연치료에서 내가 찾지 못한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체 환경. 특히 인체 환경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암세포 주변 환경이에요. 암세포. 내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환경이 아니에요. 내 암세포 주변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산성화. 그러면 젖산을 많이 젖산을 줄여야 돼요. 젖산. 그러면 젖산을 줄이려면 제일 먼저 어때요? 젖산을 만든 재료부터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을 줄여야 돼요. 포도당을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포도당. 그 다음에 어때요?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강조하면 장 기능. 이런 부분들을 삼중 음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철저히 좀 하셔야 돼요. 삼중 음성. 그리고 삼중 음성은 이런 부분들이 소홀했을 때 재발 전이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오기 전에 막아야 돼요. 오기 전에.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게 가만히 앉아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게 뚝이 터지면은 정말 어려운 게 삼중 음성이에요. 그래도 관해된 상태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어떠냐면 관해된 상태에서 방심해요. 방심해. 그리고 남들은 다 재발 전이가 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야, 내가 그럴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담할 때 상담하기 싫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주치의가 난 다 나왔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상담하기가 싫은 사람들이라. 주치의가 다 나왔다겠다.
근데 주치의는 다 나왔단 말 한 적 없어요. 암이 없단 말만 했지. 안 보인다고 말만 했지. 주치의는 안 보인다고 말했지 나왔단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환자는 안 보인단 말을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왔다고.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만약에 주치의가 다 나왔다고 하면 가서 따질 수라도 있죠. 근데 주치의는 안 보인다고 했지 나왔단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삼중음성 유방암은 재발 전이가 되기 전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지금부터 이제 질문 받을게요.